또다시 이 드라마는 최고 시청률 갱신에 성공했습니다. 과연 무엇 때문에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를 보며 미치게 만드는 걸까? 세상 달달한 로코에서 쓰디쓴 멜로가 된 21세기 대군 무인 구10화 분석이자 두 번째 분석입니다. 도회정과 채영 보좌관의 위치를 바꾼 이유. 8화에서 성희주가 도보자를 부르는데 뜬금없이 채영 보좌관이 나와 자리를 바꿨다고 말하며 도회정은 이한대군의 보좌관 역할을 합니다. 바꾸는 이유가 뭘까? 첫 번째로 9화부터 로코 감성을 없애고 멜로 감성으로 가기 위해 두 주인공의 코믹한 캐릭터로 끌어내던 즉 케미 감성을 없애버리기 위함입니다. 절절한 멜로 감성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한대군과 채현, 성희주와 도혜정이 같이 있는 모습이 나오면 기존의 로코 감성이 생각날 수 있고 갑자기 원래 보스들에게 그렇게 까불던 보좌관들이 이제 멜로 감성 시작이니까 진지해져야지 라고 하는 것도 이상해 보일 수 있죠. 그래서 제작진은 두 보좌관의 위치를 바꿔 로코 감성을 끊어내려는 장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 9화부터는 두 보좌관이 바뀐 보스들에게 매우 예의 있고 딱딱하게 대합니다. 어찌 보면 이성이기도 하고 원 보스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대하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로코 감성을 끊고 멜로 감성으로 가는 제작진의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두 주인공을 외롭게 하는 효과입니다. 이한대군은 부모가 없고 형도 없는 사실상 고아인 상태고 왕실 안은 적들로 가득하기에 채연 보좌관은 유일한 친구이자 기댈 수 있는 사람입니다. 성희주 역시 결혼 전 캐슬 뷰티 대표일 때의 가족은 자신을 방해하는 존재들이라 여겼기에 유일한 친구이자 기댈 수 있는 사람은 도비서입니다. 그래서 이 둘을 주인공들 옆에 두지 않게 하면서 두 주인공을 외롭고 힘든 존재로 바꿉니다. 이렇게 되며 시청자는 두 주인공의 감정 상태를 읽기 힘들어졌고 갑자기 진짜 감정이 폭발하는 장면이 나오며 시청자들은 그 장면을 더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. 그리고 8화까지 두 주인공이 한 번도 하지 않던 행동을 하는데 바로 독백입니다. 성희주는 자고 있는 이한대군을 향해 독백을 하고 이한대군은 이미 죽은 형을 향해 독백을 합니다. 기존의 두 주인공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기에 시청자는 그 모습이 더 아프게 다가오게 됩니다. 왜 성희주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을까? 왜 성희주는 그동안 자신의 앞길을 막는 사람으로 생각하던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을까? 9화에서는 총 4명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. 첫 번째 아버지는 부원군. 부원군은 자신의 딸인 대비와 자신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 무식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어린 왕을 겁박하는 장면까지 나오며 자신의 딸과 가문을 지키려는 모습이 나옵니다. 두 번째 아버지는 민총리의 아버지입니다. 아버지의 묘 앞에서 참배하던 민총리는 자신이 차고 있던 팔찌를 놓고 가는 모습이 보여줍니다. 아마 민총리 아버지의 유언이 우리 가문은 왕실을 지켜야 한다 또는 이한대군의 오른팔이 되어야 한다는 유언을 남긴 것 같고 팔찌를 놓고 가는 행동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흑화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. 세 번째 아버지는 가장 중요한 이한대군입니다. 부원군이 어린 왕에게 소리를 지르며 겁박하자 바로 이한대군이 나타나 처음으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어린 왕을 지키는 모습이 나옵니다. 9화를 모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윤에게 이한대군은 아버지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. 그리고 성희주가 뒤에서 보고 있을 때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. 언제든 무서우면 제게 오세요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아버지가 바로 성희주의 아버지입니다. 성희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빠지고 각자의 아버지들이 각자의 신념을 가지고 지키고 싶은 걸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성희주가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는 걸 시청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. 물론 이한대군이 위험에 빠지는 것만으로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는 모습을 보여줘도 이해하는 시청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자신의 앞길을 막는 사람으로 생각하던 마치 원수처럼 생각하던 아버지에게 뜬금없이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단 성희주가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생각이 변하고 아버지 앞에서 확실하게 휘어지는 모습이 훨씬 더 시청자에게 감정이입이 잘 되게 하는 효과로 이어지게 합니다. 8살 왕의 서사를 대하는 드라마의 태도. 9, 10화에서 가장 슬픈, 아니 잔인하기까지 한 장면이 바로 8살 왕인 이윤의 서사를 보여주는 장면일 거라 생각합니다. 대부분의 드라마 유튜버들이 다음 화 내용을 예상할 때
8살 왕 서사를 예측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. 설마 8살 왕한테 이런 서사를 줄 거라 생각한 사람은 없었겠죠. 이윤의 서사로 왜 이한대군이 부드러운 모습에서 차가운 모습이 되었는지, 왜 급발진 사건이 났을 때 자신보다 이한대군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했는지, 결혼을 승낙해달라고 할 때 어머니인 대비가 안 된다고 하는데도 승낙했는지, 그렇게 무서운 게 많은데도 어떻게든 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알려줍니다. 그리고 이 서사는 이 드라마가 가장 진지한 시기에 소비하게 하면서 더욱 가치 있고 아프게 만듭니다. 제목의 의미가 점점 보인다. 이 드라마의 한국 이름은 21세기 대군 부인. 사실 이 이름을 보고 뭘 의미하는지 예상하기 힘들었습니다. 그냥 대군과 결혼하는 이야기인가 싶었지만 10화의 후반부에서 성희주가 욕심내라고 하는 말,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드라마의 영어명이 퍼펙트 크라운, 한국말로 하면 완벽한 왕자, 절대 권력이라는 뜻에서 이 드라마의 엔딩이 21세기 대군 부인인 성희주가 이한대군을 완벽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, 기대 이상으로 엔딩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. 엔딩이 나오지 않은 현 시점에서 설레발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, 이왕 이렇게 깊이 빠진 거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엔딩을 가진 드라마가 되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